도박으로 생을 마감한 나의 친한 형을 위하여. 2006년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나는 평범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다. 동종업계에서 친하게 지낸 3명의 형들과 함께 동네 PC방에서 바둑이를 즐기며 소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우리 4명 모두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새겨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형동생처럼 지냈다. 그때는 도박이 내 삶에 깊게 스며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루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잃었던 나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형들이 제안한 강원랜드 여행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카지노에서의 화려한 밤을 꿈꾸며 내게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이 여행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카지노에 도착한 그날 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나를 매료시켰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로 했고 나는 단순한 주사위 게임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행운이 나를 찾아왔다. 잃어봐야 50에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임이 그날 나는 500만 원을 벌었다. 그 쾌감은 마치 내가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잊을 수 없다. 잃었던 돈이 아닌 내가 쟁취한 돈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행한 형들은 2천만 원, 3,500만 원을 잃었다.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쾌감을 즐겼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적인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순간 마음 한켠의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성공은 나를 더욱 도박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다음날 형들은 본전 찾기를 위해 다시 강원랜드로 향하자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인지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가자고 하니 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따라 다시 카지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나는 도박이 주는 즐거움과 위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도박은 나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뜨렸다. 이 일이 지나고 나는 3천만 원을 잃고 겨우 5만 원만 남긴 채 강원랜드를 빠져나왔다. 그동안 형들은 각각 5천만 원, 7,500만 원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고 그들은 그곳에 남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강원랜드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3에서 4일씩 형들과 함께 다시 강원랜드에 방문했고 그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연속이었다. 형들은 빚에 시달리며 도박에 중독되어 갔고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매일 카지노에 출근하듯이 갔고 나는 그들의 선택을 비웃으면서도 결국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형들과 함께 강원랜드를 오가며 빚을 늘려갔다. 그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어느 날 김씨 형님이 5천만 원을 잃고 게임을 더 해야겠다면서 타고 왔던 차를 전당포에 맡겼다. 김씨 형은 차를 맡긴 돈을 다 잃고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결국 나는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 형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나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김씨 형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다. 그는 아주 깊게 도박에 빠져들었고 나는 그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결국 그는 어느 날 강원랜드 한 모텔에서 삶을 끝맺었다. 그날 아침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나 좀 도와줘. 마지막 절규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마지막 순간 나와 주변인들은 그가 남긴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느낀 죄책감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김씨 형님의 죽음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그가 남긴 빚은 2억 원에 달했고 나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며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더욱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그를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몇 년간 나는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도박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고 가끔씩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도박의 쾌감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잔재해 있었고 그 유혹이 나를 다시 끌어당기려 할 때마다 나는 싸워야 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그 다짐은 가끔씩 흔들리곤 했다. 친구들과의 만남,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도박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의 고뇌와 혼란을 글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따뜻한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도박의 늪에서 벗어난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도박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간다. 이제 나는 도박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각심이 되기를 바란다.